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특이하게 공인중개사만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어설픈 전문가병입니다. 전문가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뭔가 컨설팅을 해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컨설팅이라는 거를 여러 곳에서 받아보니까 방향이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 보이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가진 정보가 손님이 가진 정보보다는 많아야 돼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야지 컨설팅이 성립을 하거든요. 임대차 법률 지식, 관련 판례 이런 거는 현업에서 뛰는 중개사라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손님들이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생생한 현장 정보입니다. 현장 정보. 왜냐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충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장 정보는 진짜 그 지역을 전문으로 마크하고 있는 중개사가 아니면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정보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손님들은 중개업소에 방문하게 되면 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모아놓은 그 정보들 중에 필터링된 정보로 컨설팅을 해준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특히 투자자들이 주로 몰리는 그런 지역일수록 정보가 느린 중개사는 계약을 거의 못해요. 그냥 걸러버립니다. 내가 이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내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잘 띕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한두 군데 부동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보거든요. 오히려 웬만한 중개사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최신 정보를. 정보가 느린 중개사가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매물이 특별히 마음에 든다 그게 아닌 이상은 길게 상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보통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우리한테 뭔가 특별한 전문성 같은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얼마나 최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지, 또 갖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기대하고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손님인데 기껏 그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정보를 얻기는커녕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손님이 내가 오히려 내가 가진 정보를 더 퍼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개사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설사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도 어느 누가 이런 사람한테 중개 수수료를 제대로 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손님하고 상담할 때는 어떤 정보든지 미리 먼저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그걸 적절하게 타이밍 좋게 손님한테 제공을 해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만약에 손님이 애써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방문했는데, 계약금 들고 이렇게 방문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런 빠꾸미 손님들을 만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중개사 스스로가 기가 죽습니다. 자신감을 잃었는데 어떻게 상황을 리드할 수 있겠어요? 깔보거든요.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정보를 거달기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 이런 거 보면 전마들 밥만 먹고 축구밖에 안 하는데 축구 못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손님들도 중개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진짜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정말 깨고 있어요. 완전히. 그런 중개업소를 만났던 손님들은 왠지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내가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저 중개인이 던지는 어떠한 호재 정보들도 이 손님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면 리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랑 만나서 상담을 좀 해보다가 내가 이 손님에 비해서 주변 최신 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겠다고 느꼈다. 그러면 괜히 섣부르게 막 최신 정보 아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소개해주는 매물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쪽으로 급선회를 해야 돼요. 전략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급하게. 이런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매물 정보가 많고 또 정확하다. 그러면 각각의 매물에 관련된 이야기로 포커스를 돌려서 상담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최신 정보도 없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냥 매물만 많다고 쳐볼게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해주는 거는 어느 중개업소를 가든 얻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손님 입장에서는 한 부동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방문할 이유가 딱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하고는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부동산 가면 당연히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매물도 별로 없고 매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면 완전 끝입니다. 매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내 아까운 시간 낭비해가면서 소통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항시 정보를 구비해 두셔야 돼요. 정보 중에 최고 좋은 거는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 그 다음이 정확한 정보고 그 다음이 많은 정보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갔어요. 소개해주는 매물을 하나같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매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뭐 나중에 몇 세대 정도로 탈바꿈할지, 사업은
총 몇 단계 중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인근의 호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다른 현장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이 지역이 얼마나 가치 있게 바뀔지, 정말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이런 최신 정보가 없다면 손님으로서는 앞으로 이 중개인하고는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쪽에 잘 나가는 부동산들은 이런 정보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최신 정보는 물론이고 정확한 정보까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안 사면 금방 팔립니다. 투자 가치가 높아요. 이런 이야기 해봤자 CR도 안 먹힙니다. 매물에 맞는 정보를 들고 상담이든 잡담이든 이렇게 이끌어야지, 호재라고 강조하길래 그놈의 호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개인이 말한 호재가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그조차도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 의심이 가게 돼요. 매물도 마음에 들고 정보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관심 가는 정보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그러면 손님으로서는 다른 중개업소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조금만 손품 팔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대책도 없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뢰만 깎아먹습니다. 최소한 어떤 호재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약에 진짜라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범인은 어디까지인지, 그 이외의 자세한 정보들까지 최대한 캐치를 해두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메인 호재가 있으면 그 연결되는 세부적인 호재들도 있고 옆 동네 호재하고 같이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정보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정보 수집을 포기하는 순간 스스로가 중개인이 아닌 단순히 물건 진열해놓고 파는 단순 판매원 혹은 영업사원 포지션이 되고 맙니다. 보통의 소비자들은 단순 판매원이나 영업사원한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거를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수수료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잡담만 나누려고 애써 시간 내가지고 방문하는 할 일 없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잡담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짜로 동네 아줌마들끼리 잡담하듯이 그런 잡담만 하고 앉아 있어요.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에 대한 주제에 집중해가지고 잡담을 나누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초면에 잡담도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길게 잡을 때는 길게 잡고 짧게 잡을 때는 짧게 잡고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버젓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눈치도 없이 초장부터 계속 밀고 들어가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요새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수도 드라마 보러 가고 지 스케줄이 다 있어요. 아무 알맹이 없는 잡담을 오래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손님을 받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